여러분 안녕. 오늘은 바이러스병 진단을 위한 PCR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진단에 연관해서 PCR이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그 PCR 진단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번 수특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 지문이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단락을 잘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첫 단락. 자,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이건 과학기술 지문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감염에 대한 확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첫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살짝 보니까, 자, 과학기술에 연관된 지문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유형 검토로 가서, 유형을 간단히 살핀 다음에, 문제 푸는 순서를 한번 실전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야, 이거는 실시간으로 풀 수 있죠? 단락별 끊어 읽기 하면서 실시간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흔한 문제 유형이네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2, 3번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윗글은 PCR 원리에 대한 개념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자, 밑에 있는 보기는 어떤 사례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와 있겠죠. 제시문의 개념 원리를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묻는 것이죠. 이 문제는 전체를 다 읽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과 3번은 PCR 사이클의 횟수, 이런 내용을 묻고 있는 중요한 화제가 나는 PCR 사이클. 자, 여기서 2, 3번은 마지막에 풀어야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실시간 PCR에 대한 이해. 실시간 PCR이 윗글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위치가 위 문단, 제시문의 어느 문단에 있는지 위치를 먼저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두 번째 페이지 이쪽 뒷부분에 실시간 PCR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4번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체크해 두시고요. 4문단, 뒤에 뒷부분 이제 6문단인가? 6문단 좀 뒷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적 의미. 자, 이거는 제일 먼저 풀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문제 푸는 순서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글자 좀 바꿔봐야 되겠네요. 풀이 순서. 제일 먼저 5번의 어휘 문제를 풀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번의 내용 일치 문제를 끊어 읽기로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4번, 실시간 PCR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를 다 읽고 난 후에 2번과 3번을 순서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 순서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문단부터 자, 읽기 전에 5번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겠네요. 자, 5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선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거는 푸는 접근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면 첫 번째로 한자 의미를 알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선생님 같은 지식이 빵빵한 사람만 가능한 방법이고요. 여러분 아마 어렵겠죠? 한자, 운 좋게 쉬운 한자가 나오면 모를까? 조금 난이도 있는 한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한자 뜻을 가지고 원론적인 방법으로 푸는 이런 방법은 좀 적용이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포기한다면 그 나머지 방법은 문맥을 통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문맥을 통해 풀어서 대부분 적중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한자 자체의 뜻을 알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 문맥적인 접근 방법은 자, 우리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고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A부터 보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A는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A가 어디 있냐면 아하, 위치가 첫 단락의 두 번째 줄 발현에 있네요. 자, 문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자는 필발자에 나타나는 한자인데 필발과 나타나는 한자를 여러분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자, 기존에 발현했던 기존의 바이러스가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바이러스가 주어네요. 바이러스가 나타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난다. 필발자가 한자가 밖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니까 문맥으로 볼 때, 자,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문맥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B를 보겠습니다. 그럼 B는요, 두 번째 페이지, 뒷페이지에 첫 단락 뒷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때 조사라고 하는 말은 조사하다, 영어로 표현해서 investigate라고 하나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목적어를 자외선을 조는 한자는 빛을 조자, 비출 조자인데요. 비출 조자의 쏠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자, 모른다고 치고 자,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목적어의 문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적어의 문맥 확인 해보면 자외선을 쏜다. 자외선을 쏘아서 형광 광도를 측정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문맥이죠. 빛을 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5번의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이 조사한다는 뜻인데 자외선을 조사한다. 이렇게 문맥이 나와 있었으므로 선지 2번을 확인해 보면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본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학술 조사할 때 자외선을 빛을 쏘는 게 아니라 학술 조사 내지는 현장을 조사한다 이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선지 2번은 잘못 나왔네요. 동음이어입니다. 자외선을 조사하다의 조사와 그 다음에 학술 조사의 조사,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는 뜻의 조사는 다른 의미죠. 동음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출제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이번에서 끝났네요. 그래서 대조한다 이런 뜻을 자외선을 대조한다 찾아본다 문맥상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범인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 푸는데 한 1분 걸렸나? 1분도 안 걸렸나? 30초?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시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기 해야 되겠네요. 자, 제시문 첫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첫 단락은요, 첫 단락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첫 단락은 왜 중요하냐? 첫 단락이 글 전체에 윤곽, 아웃라인을 알려주거든요. 그럼 첫 단락을 잘 읽는 것은 뒤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접어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첫 단락 읽는 방법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독자에게 호기심을 유발해서 어때요? 동시에 화제를 제시하려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호기심을 유발한다. 두 번째, 화제를 제시한다. 자, 어떤 화제가 제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 사람들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에 따른 감염 여부 확인 방법이 바로 화제로 제시되고 있음을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신종 바이러스 감염 확인 방법. 바로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제가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바이러스는 기존에 발견했던 바이러스와 매우 흡사하다. 자, 그 유전자가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워. 흡사하다? 아주 비슷해. 이게 문제점이네요. 아, 이런 문제가 있네. 여러분들, 연필도 비슷한 연필이 두 개 있으면 어떤 게 내 건지 친구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자, 이게 또 화제가 반복되네요.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확인 방법. 자, 이거 하기 위해서 검체, 여러분 검체를 검사체, 그러니까 사람이 감염되었다면 사람이 뭐 예컨대 코로나에 걸려서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사람의 검체를 그 신체를 검체라고 하죠. 바이러스를 채취하겠죠. 그리고 기존 바이러스와 세밀하게 비교합니다. 그렇죠?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세밀하게 비교합니다. 그죠? 세밀하게 비교해요. 그래서 기존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종류를 제외해 나가는 소고법. 자, 첫 번째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고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 방법으로 소고법이 등장했어요. 자, 이 방법은 세밀하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 소고법은 바이러스 출현 초기에, 자, 초기에 주로 활용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하지만, 색깔도 바꿔볼게요. 하지만, 세모 쳐보겠습니다. 문맥이 바뀌네요. 소고법이 주인공인가 했는데, 하지만이란 접속부사가 딱 등장함으로써 얘는 주인공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심 환자의 검체로부터 채취한 유전자를 기존 바이러스 유전자 일일이, 자, 아까 세밀하게 비교한다? 어떻게 해요? 일일이 대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시간이 걸려. 자, 이게 문제점 아닙니까? 문제점? 이게 문제점. 자, 뭐의 문제점? 소고법의 문제점이에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들, 독서에서 어떤 과학기술, 뭐, 인문 포함해서 많은 그 독서 지문들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개념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해결 방안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문제점이에요. 소고법의 문제점. 자, 이 많은 시간이 걸리면, 문제점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해결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거 문제점을 프로블럼이라고 쳐보고요. P로. 해결 방법을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이 PS 구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 뭡니까? 드디어 PCR이가 나왔네. PCR. 일본 사람들 PCR로. 전에 처음 코로나 나왔을 때 일본 방송 유튜브에 올라가 보면 PCR 검사 막 이렇게 하더랬는데, 자, PCR 검사가 새로운 주인공이네요. 얘가 진짜 주인공이야.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면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하지 않고도, 자, 아까 세밀하게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밀하게 비교하지 않는데, 그죠? 비교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게 중요한 특징이네요. 그게 PCR 검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비교 과정이 세밀한 비교가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던 많은 시간이 걸리던 것이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장점이 바로 PCR 검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빠른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건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요.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라고 나옵니다. 뭐라고요? 신종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면, 이 조건이네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 PCR 검사가 시간이 적게 걸리는 전제 조건. 바로 그거는 신종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가 공개돼야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첫 단을 읽어보니까 벌써 PCR 검사의 중요한 특징이 나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 그 이유는 신종 바이러스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다른 바이러스 비교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적게 걸린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 단락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그 다음 단락은 PCR 검사의 방법과 과정에 대해 나오겠네요. 자, 1문단까지 끊어 읽었습니다. 1문단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바로 PCR 검사가 주인공이네요. 어떤 소거법의 한계를 극복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한계를 극복한 PCR 검사. 자, 그런 특징에 대해서 화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문단 끊어 읽었으니까 문제 1번을 선지를 지울 수 있는 걸 지워보겠습니다. 자, 1번. 일치, 불일치. 1번 아직 안 나왔네요. 실시간 PCR.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소거법. 소거법은 초기에 주로 사용되었다. 아까 1문단 나왔죠? 초기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자, 2번은 오케이네요. 자, PCR과 실시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실시간 PCR. 자, DNTP는 PCR 과정에서 아직 안 나왔죠. DNTP.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일단 1문단을 읽고는 2번은 일단 내용과 일치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지 하나 지웠네요. 자, 그러면 2문단 또 가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 가서 2문단 볼게요. 아이고, 없는 거. 자, PCR은 주인공이죠. PCR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 자,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는 것의 약자가 되겠네요. 약어로 DNA 원하는 부분을 복제 및 증폭시키는, 자, 원하는 부분을 잘라서 복제와 증식을 시키는 분자 생물, 원래는 생물학의 기술이에요. 자, 이거는 개념 정의를 해주고 있네요. 자, PCR 특정 표적 유전 물질을 증폭시킨 것으로, 자, 아까 그러면 뭐랬습니까? 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원하는 부분을. 자, 그래서 원하는 부분 특정 표적 물질이 되겠죠. 자, 그것을 증폭시킵니다. 증폭시켜요. 그래서 증폭시키니까 미량, 자, 조금 극소량, 조그만 양의 DNA 용액만 있어도, 자, 특정 DNA 단편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킨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네요. 자, 그게 이제 PCR 기술의 특징이네. 조금만 미량이 있어도 증폭이 가능하다. PCR 이외에 필요한 물질. 자, 이제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필요한 물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주형 DNA, 두 번째는 프라이머, 세 번째는 DNA 중합요소, 네 번째는 DNTP. 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자세히 상수를 하겠습니다. 주형 DNA는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 DNA. 채취한 바이러스. 우리가,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 받아본 적 있죠? 이렇게 코에 쑥 쑤시지 않습니까? 쑤셔가지고, 여기 이제 점막에 묻어있는, 몸의 체액을 채취합니다. 자, 그게 이제 채취한 거죠? 검체. 바이러스로서. 증폭시키고자 하는, 그죠? 증폭이 필요한 유전 물질이 되겠습니다. 뭐, 쉽네요. 그러니까 주형 DNA는 검체 채취한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프라이머는 PCR 과정에서 복제의 출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 그죠? 복제의 출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를 말한다. PCR 과정에서 이따 다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복제할 때 잘라낸 그 짧은 유전자를 가리킵니다. 자, 세 번째 DNTP. 여러분 DNTP가 효소인데요. 이 물질인데 이것들이 DNA 구조를 만드는 어떤 재료에 해당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각을 할 때 나무, 그죠? 우리가 찰흙으로 그릇 같은 거 만들 때 필요한 게 찰흙의 재료죠. 그 찰흙 재료가 있어야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물질인데요. 증폭시킬 때 이게 있어야지만 증폭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들이 PCR 과정에서 풀린 단일 가닥의 DNA 결합해서 자, 단일 가닥의 DNA가 있는데 거기에 결합해서 단일을 어떻게 이중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중으로 형성해. 이게 증폭되는 과정이죠. 자, 이때 결합이 촉매자. DNA 중합이라고 하는, 자, 중합이라는 게 거듭중자 합친다. 중합이라는 게 합치는 거 아닙니까? 합친다는 게 뭐예요? 결합한다는 뜻이죠. 중합은 말 그대로 한자 뜻이 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게 DNA 중합효소 역할이죠. 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이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자, 필요 물질과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까지 읽었네요. 자, 단락점을 굳이 말한다면 PCR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능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게 바로 단락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단까지 끝난 읽었으므로 문제 1번의 나머지 선지를 판단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 아까 1문단 읽고 선지 2번을 지웠잖아요. 그죠? 나머지 것 중에서 판단 가능한 게 아직 실시간 PC는 아직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3번에 실시간 아직 안 나왔죠? 자, DNTP 나왔습니다. DNTP가 뭐였어요? 결합할 때 사용하는 물질이죠. 자, 촉매작용. PCR 과정에서 촉매한다. 촉매라면 촉매는 누구였습니까? 촉매는 DNTP가 아니고 결합시키는 DNA 중합요소였죠. DNA 중합요소가 바로 촉매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자, 여기 그 주어가 바꿔치기 DNTP가 아니라 DNA 중합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네요. 자, 여러분 이 문단까지 있고 정답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1, 2문단까지 끊어 읽었을 때 2번과 4번만 체크하고 4번이 답이라는 사실을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머지 1번과 3번과 5번은 아예 검토할 필요도 없네요. 시간을 엄청 아껴주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지금 2문단까지 있고 문제 5번과 1번 두 문제를 벌써 풀어 제꼈습니다. 자, 몸이 그만큼 가벼워졌죠? 이런 실전 풀이법을 잘 새겨두기 바랍니다. 다시 펴가서 3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PCR 과정은 그림과 같이 이제 PCR 과정으로 화제어가 넘어갔습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대요. 첫 번째 변성, 결합, 생장. 자, DNA는 두 개의 단일 가닥. DNA가 여기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DNA 아닙니까? 이게 단일 가닥. 이게 단일 가닥인데요. 이 두 개의 단일 가닥이 여기 이게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수소 결합으로 한 개의 이중. 자, 이게 각각의 단일 가닥이고 이 각각의 단일 가닥이 두 개가 묶여서 뭘 만듭니까? 이중나선 구조. 한 개의 이중나선 구조. 한 개의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 문장의 설명 내용이네요. 그런데 세모, 수소결합은 이런 수소결합이 분자나 물질들을 묶어주는 결합 방식이죠. 근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열에 약해. 섭씨 95도 물 끓는 정도의 열만 가해도, 자, 이건 높은 온도이죠. 여러분들 이 DNA, 그러니까 이 인체 무슨 금속이 아니고, 자, 우리가 몸이 수소와 그 다음에 산소, 뭐 이런 질소, 이런 분자로 인간의 몸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탄소 이런 걸로. 그런데 그래서 이 높은 온도를 가열하면 다 뭐 타버리겠죠. 자, 아무튼 95도 정도로 가열하면 그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DNA. 그럼 이게 단일 가닥 두 개가 모여서 한 개의 DNA입니다. 이게 한 개의 이중나선, 이게 한 개의 DNA예요. 여러분 단일 가닥은 단일 가닥 그 자체가 DNA가 아닙니다. 한 개의 DNA가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돼요. 가열해서, 자, 가열을 하면 조건입니다. 가열하면 95도 가열하면 분리돼. 단일 가닥으로.
여기 이제 여기 나오죠.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여기 한 개의 DNA 이중나선 구조가 가열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아예 분리가 돼버려. 아까 앞에서는 보면 이게 두 개의 단일 가닥이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분리됩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변성 단계라고 해요. 변성 단계. 성질이 변한다. 자, 주형 DNA, 주형 DNA가 검체에 처치한 바이러스가 있는 DNA죠. 그 나선 구조, 한 개의 DNA를 묶어주고 있는 이중 나선 구조가 풀려서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변성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변성 단계예요. 한 개의 이중야성 구조로 되어 있는 한 개의 DNA가 열을 가하면, 자, 열을 가하면 95도 열을 가하면 자, 두 개의 단위 가닥으로 분리됩니다. 한 개가 두 개로 분리돼. 이게 변성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결합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결합 단계에서는 섭씨 55도, 65도 정도 온도에서 자, 프라이머가 단일 가닥의 DNA에 결합합니다. 특정 부분에 결합을 해요. 자, 여기 결합 단계가 오른쪽 그림 보면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까지가 결합 단계입니다. 결합 단계인데, 결합 단계에서는 프라이머가 붙는데, 자, 여기 55도, 60도 정도에서 프라이머가 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새롭게 붙는 것이 이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이 뭐겠습니까?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가 붙습니다. 그래서 결합을 해. 프라이머는 통상 20, 30개의 염기로 디자인을 만드는데 특정 부분에 결합합니다. 그죠? 여기가 프라이머.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복제가 안 됐죠. 온전하게 복제가 되려면 이 부분도 복제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 아직 이만큼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복제가 완성이 돼야지 완전하게 증폭이 되는 건데 아직은 프라이머 단계에서는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작업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결합 단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장 단계. 여러분, 이때 신장은 펼신자에 길장자, 길게 편다. 이런데 신장은 늘린다, 길게 편다. 이런 뜻입니다. 늘림, 길게 편. 자, 이 단계는 72도의 온도에서 이루어지고, 앞단계 결합 단계에서 프라이머가 이미 붙은 상태입니까? 결합 단계 프라이머가 이미 붙은 상태예요. 이미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 프라이머 붙은 다음 단계, 여기 비어있는 이 부분에 뭔가 새롭게 붙어야지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위치가 어디입니까? 다음 위치가 여기네, 여기. 그죠? 여기부터. 이 부분. 여기까지 붙었으니까 여기부터가 다음 위치가 되겠네. 또 이쪽 보면, 아까 프라이머 여기 붙었으니까 그 다음 위치는 여기부터 해당하겠죠? 여기부터 DNTP가 결합합니다. 결합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중나선이 돼. 다시 이중나선 DNA가 형성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림이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여러분들, 이 그림이 신장 단계고요. 여러분, 신장 단계는 아까 프라이머가 붙었을 때 여기까지가 프라이머가 붙은 상태였죠. 프라이머가 이렇게 프라이머 붙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DNTP가 어디부터? DNTP는 어디부터 합니까? 여기부터 하네요. 여기부터가 DNTP가 붙이는 겁니다. 여기 DNTP 가는 부분이 자, 이것이 바로 신장 단계입니다. 길게 늘리는 거죠. 자, 이때 DNA 중화효소. 여러분, 중화효소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붙이는 촉매작용, 그죠? 잘 결합하도록 촉매작용. 그러니까 일종의 풀이야, 풀. 풀 같은 역할. 이게 잘 붙도록, 자, 중화효소가 어디죠? 여기. 잘 붙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변성 결합 신장으로 PCR 1회 사이클, 자, 1회 사이클 나오네요. 한번. 그 사이클은 세 단계를 모두 거친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 1회 사이클에서 DNA 개수를 2배로 증가시킨다. 자, 2배 증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수학할 때 배웠죠? 2배씩 증가해.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수십 배 반복하면 엄청 늘어야 되겠죠. 그러면 2의 n승이 되겠네, 2의 n승. 네, 그죠? DNA 개수. 2의 n승으로 증가한다는 것. 뭐 할 때마다? 1회 사이클. 1회 사이클을 돌 때마다 자, 2의 n승배로 증가한다. 뭐가? DNA 개수가. 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 선생님이 좀 자세히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시험 때는 물론, 이것들을 잘 생각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러나, 체크만 잘해놔도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쉽겠죠. 자,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문단까지 읽었네요. 3문단까지 읽고, 이제 문제 1번을 풀었으니까, 자, 나머지, 4번을 풀려면 뒷페이지까지 읽어야 되니까 더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PCR 과정. 자, PCR 과정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다량 내용으로. 자, 이제, 다음 달락에도 PCR을 했을 때, 자, 어떤 특징이 부과되어 나옵니까? PCR을 해보면, 증폭의 양이 처음에는 급격 지수함수라는 게 2의 n승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급격하게 증가하나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증폭이 안 돼. 자, 이걸 뭐라고 하죠? 플라토 효과. 자, 플라토 효과라는 새로운 개념어가 나왔네요. 자, 표시할게요. 플라토 효과. 더 이상 증폭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는 계속적인 사이클에 의한 프라이머와 자, 이런 프라이머가 있어야지 일단 분리됐을 때 거기에 이제 증폭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DNA 중합 요소가 있어야지 DNTP가 잘 붙죠. 자, 이런 과정 넘어갑니다. 자, 열적 변성. 중요하네. 원인. 자, 무슨 효과였죠? 아까 이게 더 늘지 않는 플라토 효과. 자, 플라토 효과의 원인인. 색깔 바꿔야 되겠네. 증폭 한계점. 증폭 한계를 본 게 플라토 효과인데, 자, 그것의 원인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프라이머나, 그 다음에 중합효소. 프라이머와 중합효소의 열적 변성. 이런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벽이나 이런 노트에 다른 종이를 붙일 때 이제 스카치 테이프나 뭘 쓰죠? 이렇게 풀 같은 걸 이용해서 그걸 촉매작용을 삼아서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열에 의해서 풀이 변형이 되거나 스카치 테이프가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열적인 변성이 바로 이제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잘 떨어지니까 증폭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자, 역적으로 나오네. 그러나, 어떤 문제가? 플라토가 일어나기 전에, 그죠? 그 전에 PCR을 고치게 되면, 자, PCR 어떻게? 쉽게 증폭이 가능하다. 자, 보통은 플라토 효과가 생기는데, 그 효과가 생기기 전에 PCR을 방법을 통해서 쉽게 증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과정이 끝났습니다. 증폭이 끝났어요. 증폭 과정 후. 새로운 게 많네. 자,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과정 후에 PCR 증폭 과정에서 생긴 필요 없는 침전물. 그렇죠. 근데 프라이머나 DNA 중합효소를 가지고 DNTP를 막 붙이지 않습니까? 자, 붙였을 때 침전물이 생깁니다. 찌꺼기가 생겨. 우리가 벽에다 종이를 붙일 때에도 풀 바르면 찌꺼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걸 제거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일단 침전물 제거 과정이 있고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단계가, PCR 과정에서 1단계가 변성, 그 다음에 2단계가 결합,
3단계가 뭐였습니까? 신장.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2배가 신장되면 일단 2배 증폭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후에 어떻게? 일단 네 번째로 여기 1차적으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뭐해? 네 번째로 후 과정으로 침전물 제거. 침 제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기장을 이용해서 DNA를 분리합니다. DNA 분리. 이게 뭐야? 후처리 공정. 후처리 공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분리된 DNA를 모아 형광물질과 결합시켜. DNA 분리한 거를 형광물질 결합. 형광물질 결합시킨 후, 그 다음에 7번째 자외선을 쏩니다. 자외선을 쏘기, 조사하기. 자, 그래서 그 광도를 측정하고 형광 광도 측정함으로써 감염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런 뒤 부분까지 과정이 나오네요. 그죠? 자, 아까 3단계는 이미 우리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진전물 제거, DNA 분리, 형광물질 결합, 자외선을 쏘기, 그래서 광도 측정함으로써 판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후처리 과정이네요.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후처리 과정. 증폭 후 후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달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끊어 읽을 게 없네요. 그 다음 따라 또 이제 가볼게요. 왜냐면 실시간 PCR이 아까 4번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놨습니까? 미리 체크해서 3문단이 이제 실시간 PCR의 주인공인데 문제 4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런 PCR 과정과 PCR 과정, 그 다음에 후처리, 강도, 형광 강도 측정 등 진단 필요한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그 다음에 4, 6시간 정도. 자, 이게 PCR 과정이고, 후처리 과정이, 어디요? 그죠? 후처리 과정이 DNA 분리까지. 이게 후처리. 그리고 형광 강도 측정이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4, 6시간 걸려. 하지만 어때요?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또 문제점이네. 그죠? 이런 문제점이 생겨. 프라블럼? 그 다음 S가 나오겠네요. 더욱더 빠른 진단. 그렇죠. S가 필요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더욱더 빠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 PCR, 실시간. 어디 다른 데 보내서 막 하고 막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라 4, 6시간도 뭐 오래 걸린 건 아니지만 실시간 PCR은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솔루션이 되겠네요. 솔루션. 자, PES 구조입니다. 실시간 PCR 그럼 뭐냐? 후처리 공정이, 일단 후처리 공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후처리 공정이 없어야지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자, 그래서 2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자, 이런 장점이 있고요. 더불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간이 단축된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샘플 안에 바이러스의 주용 DNA 양을 알 수 있다. 자, 이 약을 알 필요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형 DNA가 뭐였어요? 검체 바이러스죠, 검체. 검사 대상의 검체의 바이러스 유전 물질. 그 양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대요. 두 가지 장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 중에 형광물질이야 자외선을 조사해서 DNA가 얼마나 증폭되는지를 알 수 있다.
얼마나 증폭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 증폭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좀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 사이클이 증감에 따라서 아까 사이클 어떻게 돼요? 한번 자 2의 n승으로 DNA 개수가 복귀된다고 그랬죠? 한 번 할 때마다 2의 n승으로 늘어납니다. 사이클 한 번 횟수당. 검출 한 개 이상의 DNA가 복제되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형광에 측정이 되겠죠. 그죠?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의 DNA가 복제가 되면 수준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형광이 측정이 되겠죠. 그 형광을 관찰하면,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형광이 측정이 되면, 얘는 감염됐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DNA 양 증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장점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시간 PCR이 이루어지는지 다음 단락에 나오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 농도를 희석하여 만든 각각의 표준 샘플에 대해 실시간 PCR을 실시하면 여러 농도 희석을 해. 표준 샘플을 실시간 PCR 실시해서 표준 샘플의 초기 지역 농도가 클수록 자, 표준 샘플이 농도가 클수록 중요하네. 농도가 클수록 여러분 이건 비례 문장이에요. 자, 과학이나 기술 이런 지문에서 비례식 문장이 나오면 일단 긴장하세요. 왜냐? 비례식 문장은 문제의 출제 100% 됩니다. 클수록 더 작은 증폭, 농도가 크면 더 작은 증폭 사이클 횟수, 다시 말하면 PCR 횟수를 적게 해도 PCR 횟수를 적게 해도 농도가 높으면 횟수가 적어도 어때요? 검출 가능한 최소의 DNA 농도에 빠르게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비례식 문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초기 주형 DNA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사이클 횟수, 검출 사이클 횟수는 더 적게 된다. 자시면하면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네. 반비례 관계, 그죠? 자, 이렇게 비례식 문장 내용을 여러분 볼 때는 왼쪽 빈칸에다가 간단하게 이 단어를 메모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비례식 문장 어떻게 바꿔라? 단순화시켜서 기호로 바꿔놔라. 즉 메모를 하는 것이 문제 푸는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자, 형광현상을 이용해서 기계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에 도달하는 사이클. 자, 최소의 검출 가능하니까 검출이 가능한 최소한의 DNA 농도에 도달하는 사이클 횟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역치 사이클. 역치 사이클은 검출을 가능한 DNA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 DNA 농도입니다. 자, 그 사이클 횟수를 역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감염 판단이 가능한 최소의 이 PCR 사이클, 그러니까 검사 횟수죠. 검사 횟수라니 그 여기 PCR 진단 증폭 횟수. 그러니까 아까 변성 결합 신장이라고 하는 그 한 번의 사이클 횟수, PCR 횟수죠. PCR 횟수가 최소한도로 되는 그 사이클을 역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표준 샘플의 농도의 로그를 취한 값, 로그를 취한 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감감하네요. 자, 아무튼 샘플 농도, 그 농도가 처음에 주형 DNA, 그죠? 주형 DNA의 농도와 유전물질 농도가 있겠죠. 검체에서 취재했을 때 콧구멍에 속 쑤셔가지고 그쵸? 이거를 뽑아냈을 때 그 농도가 있을 텐데 그 농도의 로그를 취한 값,
그러니까 역치 사이클. 자, 역치 사이클은 최소한도의 판단 가능한 사이클이죠. 횟수. PCR 횟수.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갖는데 여러분 일정한 게 여기서 뭘까요? 네모 쳐보세요. 중요하네요. 그럼 그 관계는 비례식을 연관시켜 생각해 봅시다. 아까 뭐라 했어요? 농도가 높으면 사이클은 적어진다 했잖아요. 그럼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바로 반비례 관계라는 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반비례. 이런 것도 읽을 때 처음부터 메모가 되거나 머리에 이해가 된 상태가 돼야 돼.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 수 없겠죠? 자, 따라서 검체로부터 채취한 샘플의 증폭 과정에서 역치 사이클을 구하면 반비례니까 역치 사이클을 구하면 이거 하나 구해. 그죠? 여러분, 역치 사이클을 구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비례 관계에서. DNA 농도를 반비례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초기 중 DNA 농도를 반비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반비례식을 대입시켜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PCR을 실시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역지 사이클과 DNA 농도의 관계, 그 다음에 초기 중 DNA 농도를 알 수 있다는 부가적인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 읽고 아까 문제 4번, 여기서 우리가 4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문단 읽고 문제 4번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4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짜잔. 자, 금방 읽은 4문단, 5, 6문단인가요? 읽고 실시간 PC 적절한 것을 체크해 봅시다. 자, 1번, 검체 샘플의 DNA 농도를 이용하여 검체 샘플, 그죠? 주형 DNA는 주형 DNA. 표준 샘플의 DNA 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들, 이거 맞나요? 자, 여러분, 4번 선지 1번을 자세히 좀 봐야 되겠네요. 한 번 더. 일단, 검체 샘플은 아까 채취한 코로나 감염 의심자의 주형 DNA죠. 검체하기 위한 그 주형 DNA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표준 샘플은 그 검체 샘플을 이걸 희석시켜서 만든 샘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6문단 문장에 가보면 6문단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느낌이 가볼게요. 아까 문제 4번의 선지 1번 보면 표준 샘플과 그 다음에 뭐였죠? 표준 샘플과 검체 샘플 나오죠? 여기 표준 샘플을 보면 그 희석하여 만든 것을 표준 샘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초기 주형, 그 다음에 여기 희석하여 만든 표준 샘플을 만들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그런 그 샘플이 있겠죠? 그거는 검체 샘플이죠. 여기 문장을 집어넣어 볼게요. 앞에 코로나 의심 감염자로 되는 사람에게서 검체를 샘플로 수집하죠. 콧구멍에 쑤셔가지고 그 검체 샘플을 희석해서 만들면 뭐가 나옵니까? 표준 샘플이 나옵니다. 자, 그런 관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표준 샘플, 검체 샘플을 희석하면 뭐가 나온다? 표준 샘플이 나온다. 자, 이 관계의 농도에 대한 양은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체로부터 증폭 과정에서 역지 사이클을 구하면 검체의 초기 주형 DNA를 농도를 알 수 있대요. 자, 뭘 통해서? 검체로부터 채취한 샘플의 증폭 과정이에요. 증폭 과정은 뭡니까? 표준 샘플이죠. 다시 말하면 표준 샘플의 농도를 알면 거꾸로
검체 초기 주행 DNA 농도를 알 수 있다. 정리해보면 표준 샘플 농도를 알면 자, 역치 사이클을 통해서 검체 샘플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 4번의 선지 1번과 연관된 거죠.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준을 통해서 검체 샘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되어 있네요. 검체 샘플을 이용해서 표준을 안다. 이게 아니고, 이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습니다. 자, 흔히 이런 선지를 구성할 때 출제하는 분들이 순서, 인과관계의 순서를 뒤바꾸는 것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죠. 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은 거꾸로 됐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2번 볼게요. PCR 과정을 통한 증폭 이후에 침전물 제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증폭 이후에 침전물 제거한다? 여러분, 이게 후처리 공정이죠? 이게 후처리 공정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근데 후처리 공정은 어디에서? 실시간 PCR 검사. 실시간 PCR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처리 공정이 없죠. 자, 이것은 일반적인 PCR 검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후처리 공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2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3번, 형광물질은 이중나선 DNA 결합한 후 자외선이 없이도 현관현상을 일으킨다. 자, 여러분들 형광물질을 쏘아서 현관현상을 일으키는 거는 실시간 PCR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얘는 실시간 PCR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조사 없이 하더라도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조사가 있어야지만 자외선을 쏘지 않으면 형광현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PCR 검사나 또 실시간 PCR 둘 다 자외선 조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감염 여부는 전기적으로 DNA를 분리한다. 여러분, 이것도 DNA 분리 과정은 뭡니까? 이것도 뭐에 해당하죠? 후처리 공정에 해당하죠. 이것도 어디에서만 있습니까? 일반적인 PCR 검사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필요 없죠. 실시간 PCR에서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표준 샘플 농도, 희석해서 만든 표준 샘플의 농도에 로그를 취한 아까 로그 나왔죠? 자, 표준 샘플 농도가 클수록 역치 사이클은 작아진다. 여러분들 표준 샘플 농도가 진해야지만 어때? 원액이 진해야지만 그 횟수를 적게 돌렸을 때 증폭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설탕물을 우리가 달콤한 걸 마시고 싶다면, 그죠? 그 설탕물의 농도, 설탕물의 농도가 높아야 되겠죠? 농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맛을 더 단박에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반비례 관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시문을 읽을 때부터 확인했죠. 그럼 우리 이렇게 제시문 읽을 때부터 비례식 문장을 확인해 두면 선지는 쉽게 반비례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오케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하나씩 앞에를 자세히 검토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런데 사실 1, 2, 3, 4번을 검토할 때 판단이 가능한 거, 쉬운 거 2번 판단 쉽고요. 그죠? 3번 판단 쉽고 4번 판단 쉽습니다. 1번과 5번 정도가 남는데 이때 1번을 검토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쌤이 한 것처럼 쌤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 많이 사용했지만 여러분 실전을 풀 때는 1번에 좀 물음표가 뜬다면 쉬운 것부터 2, 3, 4 먼저 지우고 5번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자,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을 물음표를 둔 상태에서 5번을 답이라고 확신하고 1번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제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고 2번과 3번을 보면 끝나겠네요. 자, 마지막 문단 가볼게요. PCR과 실시간, 일반적인 PCR과 실시간 PCR은 생물학에서 이용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러스병 검사에 대해서만 주로 살펴봤는데 그 사용되는 분야, 사용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또한 어디에 사용돼요? 과학수사나 친자 감별 등에서. 자, DNA 지문 분석. DNA 지문 분석에도 이 PCR 검사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DNA 지문 분석, 수사, 친자 감별 등에 에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생물학에서는 유전병을 판별하기 위해서 인간 유전학. 자, 유전병 판별에도 PCR 검사가 이용된대요. 그리고 고생물이나 멸종생물의 DNA를 증폭. 여러분들 옛날 보면 뭐 주라기 공 같은 거 영화 보면 어때요? 공룡 호박 속에 들어있는 DNA를 채취해서 그걸 증폭해가지고 복제해서 공룡을 다시 만들어내죠.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단은 PCR이 사용되는 사용 분야가 바이러스병 진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읽었고요. 마지막 2번과 3번을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보기를 읽고 사례를 한번 이해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검체를 채취한 PCR 사이클을 수십 회 반복할 때의 특정 시간 범위 내에 있는 PCR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온도 변화 보니까 A는 65, 55도. 이게 딱 보니까 이 온도는 뭡니까? 이게 아까 제시문 따르면 무슨 단계였나요? 그쵸? 55도, 60도는 결합 단계. 그리고 B는 70도 근처니까 얘는 뭡니까? 신장 단계. 90도가 넘어가니까 얘는 변성 단계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네요. 그쵸? 자, 여러분들 시간 맨 처음 시작 밑에 보면 그래프 보면 특징이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된 표시 있죠. 그러면 A가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반복되는 어떤 반복되는 과정의 어느 구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 이게 A가 처음 시작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PCR 실행 전 처음 DNA 개수는 K개입니다. 실행 전 DNA 개수는 K개. 그런데 100% 증폭이 이루어졌고, 과정 중에. 자, 그리고, 100%는 N배. 그쵸? 2의 N배 됐다는 거죠. 2의 N배. 한 번 할 때마다 2의 N배씩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C단계의 반응이 시작되기 직전, 이 직전에 여기가 몇 K? 64K. 자, K가 몇 개가? 여기 K가 처음에 K 개수가 K개입니다. K가 C에 왔을 때 C 직전에 64개 왔습니다. 그러면 2의 N승배 사이클 구해볼까요? N이 사이클입니다. 2배씩 증가하니까 M이 사이클이에요. 횟수, 즉 PCR 횟수를 가리키죠. 몇 번을 했을 때 64번이 됐을까요? 자, 몇 번입니까? 2의 6승이네, 6승. 그죠? 2의 6승은 64. 그러니까 사이클은 6회가 되겠습니다. 금방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네요. 밑에 문제 볼까요? 2번 말고 3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3번에 PCR 사이클 횟수를 구하고 있네요. 3번 6회. 땡큐. 너무 쉬운 문제. 자, 2번만 남았네, 2번.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A단계. 아까 A단계가 뭐였습니까? 결합 단계. 자, A단 결합 단계인데, 여기서는 뭐 하시요? 그렇죠. 결합하려면 프라이머가 필요하죠. 특정 부분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프라이머가 떨어진 게 아니라 결합되죠?
1번은 결합을 떨어져도 바꿔놨기 때문에 틀렸네요. 자, B단계 종료 후, 다시 말하면 B단계가 신장 단계죠. B가 신장. 단계 후에 DNA 수는, 이런 신장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장 단계가 되면, DNA 개수는 2배씩 늘어나요, 2배씩. 자, C단계 종료 후, 다시 말하면 변성 후입니다. 변성 후에, 자, 단일 가닥. 여러분, 변성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 가닥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변성이 되면 분리되죠?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DNA 수 한 개가 변성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찢어져요. 자, 분리되어서 DNA 개수가 2배씩 늘어나죠. 자, 그러므로, 자, 변성을 했을 때 단일 가닥수, 자, 단일 가닥수로 이렇게 한 개짜리가, DNA 한 개짜리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DNA 한 개짜리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변성 후에는 분리된 단일 가닥 두 개로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DNA 개수는 어떻게 돼요? 이 변성 후의 DNA 개수보다 변성 전의 결합 단계의 DNA 개수는 절반이 되겠죠? 절반 맞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 4, 5번은 사실 판단할 필요가 없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3, 4, 5번도 판단을 해 주겠습니다. 자, B단계에서는 수소결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B가 결합 단계입니까? 신장? 똑같이 신장. 여러분, 신장할 때 어때요? 신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붙죠? DNA 중합 효소가 달라붙어서 DNA를 확장시켜주죠. 그때 확장시키려면 결합 반응이 필요합니다. X입니다. 필요해요. 자, C단계는 변성 단계입니다. 벌써 틀렸네요. 구조 해체는 맞고, 자, 온도가 일정한 것은 플라토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C단계에서 오면 온도가 일정 95도로 쭉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자, 이것은, 플라토 효과 때문이 아니고요. 변성 단계에서 수소 결합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가열을 한 거잖아요. 가열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플라토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과 3번을 풀어봤고요. 아까 쌤이 문제 1번의 선지 나머지 1, 3, 5번을 설명해 줄게요. 이미 문제는 우리가 풀어냈지만 여러분의 시험을 위해서 아까 판단 안 한 1, 3, 5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요. 자, 실시간 PCR에서 검체 샘플의 초기 주용, 실시간 PCR 하게 되면 어때요? 초기 주용 등에 자칫 말하면 검체 샘플의 DNA 양을 알 수 있다. 아까 나왔죠? 오케이죠? 여기 6문단 끝에 나와 있습니다. 6문단에. 자, 그래서 1번은 오케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PCR과 실시간 PCR 모두 지문 분석에 바탕된다. 아까 마지막 7문단 끝에 나왔죠? 이것도 쉽게 오케이입니다. 마지막 선지 5번, DNA 중합 요소가 열적으로 변성되면 어떻게 돼요? 플라토 효과가 생깁니다. 그죠? 플라토 효과에 의해서 증폭이 잘 안 된다, 억제된다. 맞는 얘기네요. 자, 쉽게 해서 5번도 오케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지문인 것만 분명하네요. 지금 풀어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복잡한 지문을 공부할 때 실력이 신장된다. 실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좀 머리가 아파도
스트레스가 있어도 끝까지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을 응원하면서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안녕.